네, 어제 참 힘든 하루를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저도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고 제가 90년대 중반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증시에서 이런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IMF 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록을 찾아봤더니 1985년인가 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는데 뭐 제가 대학 다니고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뭐 증시에 대한 관심 별로 없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 벌써 이제 손주볼 나이가 됐을 정도로 이렇게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못 봤던 장이 어제 펼쳐졌는데 전형적인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소위 메커니즘으로 급락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당시에 기록을 봤더니 14%대의 블랙 먼데이가 하락을 했는데 어제 일본 증시가 장중에 13% 정도 빠졌으니까 블랙 먼데이하고 비슷한 그런 하락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인데 이번에는 버블이 터졌다기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딩이 일시에 몰리면서 나타난 어찌 보면은 이제 엔캐리를 맥시마이즈로 땡겨가지고 소위 엔화가 최근에 160엔 달러 기준으로 160엔까지 갔던 그런 그 버블이 맥시마이즈 돼 있던 최대화된 극대화돼 있던 그런 소위 엔화를 차입해 갖고 갔던 엔캐리들이 환류가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주시장의 매도가 강해졌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때마침 이제 어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제 그 엔캐리 트레이딩을 수행했던 그 금융사들 일본의 파이낸셜 관련 종목들이 12에서 18% 정도씩 폭락을 하면서 주변 종목들 동시에 끌어내렸었는데 오늘은 일본 증시에서 현재 이제 그 도쿄 일렉트로닉이라고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18% 급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제 빠졌던 거 다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는 조금은 이제 그 투기적인 그런 요소 이런 부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좀 과한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어제 극단화된 저점은 쳤다 이런 판단이 들고 제가 그 비컷 2번 예상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도 이 여름장에 특히 이런 헤지펀드를 포함한 이제 이런 급격한 변동이 생겼을 때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럽 위기 때 유럽 위기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그런 모습이 이어지자 연준은 급격하게 갑자기 이제 스탠스를 바꿔서 양적 완화적인 기조하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어떤 경기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유럽의 부채위기가 전 세계로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비컷을 단행을 했고 유동성도 풀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 아시아 증시 중에 특히 대만과 한국과 일본의 동반 폭락 사태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전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초창기에 해당되는 그런 하락이라서 아마 조만간에 아마 FRB의 대응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비컷을 이제 아까 김대변인께서 얘기 잘 해주셨는데 9월달에 한번 비컷을 단행하고 또 연말에 한 차례 정도 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두 가지 명분이 생긴 겁니다. 하나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한다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는 실업률 지표와 고용 데이터고 또 두 번째는 미국 경제 지표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 엔화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엔달러 환율의 급락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 위기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유동성을 포함한 금융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어제 저는 저점을 쳤다, 중기 박스권 하단을 쳤다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보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액션이 소위 그 선물을 장초반에 잠깐 샀다가 좀 팔았다가 지금 다시 오후에 들어오면서 더 사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도 가고, 또 변동성 지수가 과거 그 코로나 때 변동성 지수에 거의 육박하게 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 지수도 고점을 친 것으로, 즉 여기 제가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라는 것은 풋옵션이 콜옵션에 비해서 얼마나 높게 거래되고 있느냐 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맥시마이즈드 되는 풋옵션 거래와 시세가 낮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포트 잠깐 보는데요. 이제 외양간에 소를 한 20마리, 서너 마리 넣어놨는데, 소가 이제 어제 그 큰 뭐 천재지변 같은 폭락을 겪으면서 다 달아나고 이제 5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외양간에 이제 소 한두 마리 남아 있으면 좀 뻘쭘하니까 소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 5마리라도 있으니 이 중에 한두 마리가 새끼라도 치면 소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 다른 종목도 뭐 볼 거 없고, I 패밀리 SC라고 하는 종목을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엔화 강세이면서 또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빠진 것만 해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고, 일본 시장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 이번 그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또 세계 그 소위 요즘 젊은 분들은 인싸라고 부르죠. 그런 인싸의 국가로 다시 늘어나면서 한류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장기 트렌드라고 보고 좋은 자리에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종목 편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저도 사실 관련 섹터, 오늘은 이제 바이오 섹터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는 뭐 바로 좋아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이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 가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 5,47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목 이름은 한국 BNC입니다.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는데 바닥 다지다가 쓱 올라오다가 여기서 두 번째 바닥을 만드는가 싶었습니다. 만들어 슬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한 방 거대하게 맞아서 여기 밑에서 더블 바텀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그 측면이 있고, 또 이쪽 섹터는 제가 그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그 바이넥스라든지 또는 뭐 리가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포트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을 갖고 오는데 저도 했는데, 이제 한국 BNC는 뭐 이게 오래 전에 또 방송에도 소개드렸던 그런 종목이라서 갖고 왔다 생각하고, 또 자리 자체가 워낙 낮아서 또 이 고공 현기증이 발생하지 않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들이 생물보안법 관련 종목이고요. 소위 얘기해서 뭐 복제약 만드는 회사니까 약가인하라고 하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과 함께 볼 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준비된 자료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은 R 공포의 채권은 강세이고 또 미국의 B컷 기대감이 증폭됐다.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B컷 기대감이 증폭됐다라는 내용이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 기사에 이렇게 제목으로 딱 찍혀 있는 거니까 소설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B컷을 단행하는데 정기적인 9월에 FOMC에서 단행할 거냐, 그 전에 금융시장 불안이 있을 때 적어도 최소한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FRB의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하는 그런 그 대응 방법이라든지 입장을 틀림없이 조만간 인터뷰를 통해서도 나오게 될 건데, 거기서 아마 메시지에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예전에 이제 그레이트 로테이션 말씀드렸는데 증시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금 금이라든지 또는 채권 매수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금융시장 안정이 지금 어쨌든 과거보다 더 필요한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소위 컨테지언이라 그러죠. 전염 리스크, 금융위기 전염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FRB의 등판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면은요, 침체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좀 거시경제적인 불안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헬스케어와 유통업종 경기 방어주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 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경기 방어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네. 전에 저 말씀드렸듯이 좀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러면 결국에 이제 3분기에 이제 경기가 약간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이제 네. 일각에서 좀 나와주다 보니까 네네.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 방어주에 섹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제일 좀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인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 방어주로 가면 내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국내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이제 한국의 제약주가 강하던 시기가 워낙 강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바로 뭐 금리 인하 되니까 금리가 떨어져서 투자를 늘린다든지 소비를 늘린다든지 약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닌데 그 미국의 금리 인하가 발생하면은 한국에 워낙 강세로 가는 그런 기조 속에서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물보안법 관련한 그런 부분이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중국 때리게 나설 거거든요. 그런 관련한 수혜주들도 기대를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1차 타겟 목표치는 대략 6,200원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8,600원, 손절 라인은 4,8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어제 이제 무료 방송하지 않았는데 오늘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오늘 무료 방송 3시 4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장을 보는 태도입니다. 진짜 박스권 하다 나온 거 맞아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3시 40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